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있죠. 바로 1대1로입니다. 이 1대1로는 중국하고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말하는 건데요. 이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한 약 15개의 주요 투자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렇게 영국의 비정부 기구인 해외개발연구소 ODI라고 그러는데요. 이 ODI가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또 이 보고서의 내용을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7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ODI 이코노믹 펄스 시리즈 두 번째로 나온 보고서인데요. 제목이 좀 깁니다. 중국 코로나19 복구, 개발 도상국에 대한 외부 투자 욕구와 시사점. 자, 이런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 우한시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 왔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 영토 넓히기 전략으로 추진한 1대1로 프로젝트, 여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취소와 지연, 차단, 중단 같은 각종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개 대형 프로젝트는 24억 달러, 한 2조 6,964억 원 정도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중국이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추진 중인 6억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7,639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규모의 쿤스비 수력발전소 프로젝트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짐바브웨 측이 1천만 달러, 약 112억 3,500만 원의 발전소 투자 이행금, 이게 이제 사실상 계약금인데 이 계약금을 납부하는데 실패를 하니까 중국 수출신용보험공사가 매우 좌절했다. 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어서 짐바브웨 정부가 이미 중국 수출신용보험공사에게 상당한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중국은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면서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나 짐바브웨처럼 부채를 안게 되는 경우 그 대가로 다른 곳을 요구하는 등 부채의 덫에 말려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 가운데 일부가 아직 전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등 투자 불발 수치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1월에서 11월까지의 1대1로 프로젝트를 추적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받은 미얀마, 나이지리아가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국경을 조기에 폐쇄를 했고, 코스타리카는 감염자 수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동 제한 조치를 했다는 거죠. 이런 영향 때문에 1대1로 사업의 진척은 지지부진하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들이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지원을 조달하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서 집필자 중에 한 명인데요. 레베카 나디는 이분은 이제 글로벌 리스크 및 탄력성 담당 국장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탄자니아와 나이지리아의 일부 유명한 프로젝트는 유행병보다는, 그러니까 코로나보다는 부패와 정정 불안 같은 전통적인 정치적 위험을 이유로 중단되거나 취소되었다 그러면서 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치적 위험은 다른 투자자들만큼 중국 투자자들에게도 위험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라든지 지정학적 요인 역시 다수의 1대1로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호주, 인도, 루마니아, 베트남 같은 1대1로 프로젝트가 차단된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에 주목을 한 겁니다. 이들은 대체로 중국과 직접적인 갈등을 겪는다든지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하는 나라들입니다. 일례로 중국 국영 항만기업인 자오샹지가 프랑스 해운사 CMA CGM하고 합작으로 해외 화물 터미널 인수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인도하고 베트남 당국이 이걸 승인해 주지 않아 가지고 보류가 됐습니다. ODI는 이 코로나19 여파로 현직 관료주의가 심해져 가지고 승인이 지연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런 움직임은 중국과 이들 두 나라 간 갈등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일부 프로젝트는 계약에서 합의된 환경 표준이라든지
기술 표준을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중단되거나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과 중국 투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시로 인해 가지고 한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 이렇게 연구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호주에서도 외국인 투자심사위원회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마우토우 제철그룹의 호주 법인의 투자를 막았다라고 이 보고서는 적시를 했습니다. 중단된 프로젝트의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ODI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이동성 제약과 공사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프로젝트의 비용을 증가시켰을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 상무부가 중국 산업은행과 함께 해외 진출 중국 기업들의 1대1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계속되긴 하겠지만 어려움은 많을 것이다 라고 보고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1대1로 참여국들의 악화된 경제 상황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1대1로 사업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프로젝트들을 축소한다든지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 보스턴 대학의 중국 해외 개발 금융 데이터베이스는 이 중국 양대 글로벌 정책은행이죠. 중국 개발은행하고 수출입은행. 여기에 2019년 해외 대출이 굉장히 둔화되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대출은 2016년에 750억 달러였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40억 달러로 급감했다. 이렇게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월 초에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1100여 개의 1대1로 협력 사업을 운영해왔고 거의 10만 명의 중국 기술공학 인력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는 지난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 전체 회의에서 국가전력으로 채택된 거죠. 일대라는 것은 하나의 벨트, 띠라는 뜻이고요. 이게 뭐냐면 유라시아 대륙을 통과했던 육상 실크로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로는 하나의 길이란 뜻이죠.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해상 실크로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1대1로는 유라시아, 아프리카, 인도양 지역을 이런 포괄하는 저개발 국가들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중국의 보다 이 거대한 세계 전략, 그러니까 전 세계 패권 장악이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중국의 국제정치학자죠. 유명한 사람인데 옌셰퉁은 앞으로 10년 중국이 급부상에 성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과 패권을 양분하는 세계 구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관성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바로 이런 패권 장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준비된 프로젝트가 바로 1대1로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1월 달 이 보아오 포럼에서도 육상, 해상, 교통 인프라를 연결하고 자유무역 지대를 만들어서 위안화를 결제 수단으로 삼는 60여 개국 44억 명의 범중화 경제권을 세우겠다는 큰 그림을 품고 있다. 그러면서 이 1대1로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천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말까지 중국 외교부는 1대1로와 관련해 가지고 138개 국가, 그리고 31개 국제기구, 201건의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라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밍바오, 명보가 지난달 23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야심찬 계획이 바로 중국에서 비롯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1대1로 프로젝트가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어려운 관련국들을 빚더미에 오르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부채의 함정에 빠뜨리게 한다. 이제 그런 우려가 이미 나온 겁니다. 이런 말미암아서 중국 경제에 예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보고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외국에 빌려준 자금 대부분은 2013년 이후 1대1로 프로젝트에 관련된 차관입니다. 미국의 AP통신은 지난해 4월에 가나의 재정부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에 진 부채는 1,450억 달러를 넘는다 그러면서 이 중 지난해 한 해 동안 갚을 수 있는 돈은 80억 달러에 불과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밖에 파키스탄, 스리랑카, 벨라루시 같은 나라는 중국에서 빌린 돈이 자국 GDP의 10%를 넘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1대1로 관련국에 투자를 했다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경영권을 장기간 갖는 방식으로 99년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해결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개발 국가에 대한 중국의 침투가 점점 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1대1로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 빚더미에 오른 주요 참여국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진 빚으로 인해 가지고 파산 직전에 내몰린 국가들이 1대1로 사업을 폐기한다든지 재검토에 나서면서 중국과 거리 두기에 나서고 있는 것도 중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 1대1로 프로젝트로 인해 가지고 빚더미에 빠진 대표적인 나라들이 어느 나라들이냐? 몽골, 미얀마를 비롯해 가지고 파키스탄, 스리랑카, 몰디브, 몬테네그로, 지부티 같은 나라들입니다. 자, 이런 1대1로 사업에 대해서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전략이 부채 함정 외교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에 통상이라든지 안보 이익을 얻고자 지원을 명분으로 선뜻 막대한 차관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 워싱턴 포스트는 파트너를 파산시키고 의지를 굴복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이죠. 제니 앨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이 제니 앨런은 지난 1월 20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중국의 1대1로에 맞설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가 전 세계 평화를 깨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미국이 표명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인데요. 이런 1대1로 사업이 중국에게 꼭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가 중국에게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던져줍니다. 하나는 중요한 1대1로 프로젝트들이 좌초됨으로 인해 가지고 1대1로 사업의 효율성이 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중국이 해외에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가 계획대로 회수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말레이시아의 1대1로 프로젝트입니다. 이 말레이시아는 지난 1월 26일 대표적 1대1로 사업이던 200억 달러 규모의 동부해안철도 건설 계획을 최종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미얀마도 부채 우려 때문에 서부 차우표 항구건설 사업비를 기존 73억 달러에서 10억여 달러로 대폭 줄였습니다. 자, 문제는 이 말레이시아의 철도공사 같은 경우 1대1로 구상 중에서 핵심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이 말레이시아 동부에서 서부 항구까지 668km 구간을 연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군 기지가 있는 싱가포르를 거치지 않고 중동 원유 수송로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상이 좌초되어 버린 겁니다. 여기에 중국의 1대1로로 인해서 빚진 나라들, 빚더미를 진 나라들이 반중 시위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가 경제협력체라고 강변합니다만은 주변국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심지어 인도와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중국이 패권국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1대1로는 새로운 식민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문제는 중국이 계획했던 1대1로 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외 투자를 해야 됩니다만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 경제가 성장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국 역시 1대1로 사업에 마냥 돈을 쏟아붓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채무국의 경제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가운데 1대1로에 투자된 자금의 순환이 여의치 않게 되니까 중국 내 부채 문제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피니티브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이 투자한 전 세계 프로젝트는 1,590개인데요. 투자 가치는 1조 9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10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디스의 마이클 테일러 아시아 태평양 총괄 디렉터가 뭐라 그랬냐면 중국의 채무국 중에서 상당수는 경제 규모가 작고 원자재라든지 관광, 해외에서의 송금에 의존하는데 전부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라든지 순환 자체가 막혀버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중국 경제의 타격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중국이 거액을 빌려준 파키스탄, 탄자니아, 앙골라 같은 국가들은 디폴트 선언을 한 잠비아하고 비슷한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한다든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연기하게 되면 주요 자금 공급원이죠. 바로 이 중국개발은행, 중국진출은행 같은 이런 국영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중국의 가계, 정부, 비금융사 부채가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대비 290%였습니다. 이건 2020년 초 255%에서 무려 35%나 급등한 겁니다. 이렇게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중국이 외부보다는 내부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1대1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불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기야 1대1로 프로젝트를 한답시고 2천조 원을 뿌렸는데 돌아오는 것은 디폴트이니까 이 중국의 1대1로도 휘청거리고 덩달아 중국 경제마저도 위태롭게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국의 싱크탱크 ODI의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